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채영입니다. 올 2022년 한 해 인터넷 게임 섹터가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나면서 그 코로나 기간에 오버슈팅 됐던 그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거품이 빠지면서 좀 어려운 한 해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2023년에는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게임주들 내년에 좀 성장을 사실 뭐 올해도 했었지만 이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던 거지, 뭐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훼손된 건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 성장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과도한 주가 하락은 인터넷 게임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구체적으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주에 대해서 가장 현재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코로나가 이제 끝났는데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던 좀 이 비대면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좀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더더군다나 이제 2023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 특히 광고나 이커머스 부분이 경기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네이버, 카카오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판호를 제대로 이제 잘 아직도 주지 않으면서, 또 중국 시장 내에서 게임주에 대한 규제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한국 게임주 성장이 좀 갇혀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팬데믹 시절에 비대면 경제 활동이 늘면서 네이버 검색 광고가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15%까지 성장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만큼 빠질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만 이게 또 엔데믹이 되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음식점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여행도 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늘면서 지난 3분기 때 두 자릿수 성장률을 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구글 같은 경우에는 44%까지 21년에 성장을 했다가 올해 4%까지 성장률이 빠졌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10.6% 성장률을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를 한 그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사업자 수가 224만 명인데 지금 그 광고주가 2배가 늘어서 8만 6천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지도에 저희가 음식점 같은 거 이제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 광고주들인데, 이게 이제 모수가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광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쪽 성장을 계속 좀 떠받쳐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 구글처럼 급격하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8% 성장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팬데믹 2020년, 21년 때 19%, 18% 성장을 했다가 올해 상반기 때 9%까지 한 자릿수로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 보면 36%에서 19% 두 자릿수 성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41%까지 성장을 했다가 지난 2분기 때 2%까지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3분기 때 12%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는 게 물론 분명히 그 코로나 때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지만 엔데믹이 돼도 모바일 커머스의 사용 습관은 지속이 되고 있다. 저희 뭐 여전히 배달 음식, 물론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배달 음식에 중독이 돼서, 그리고 그 모바일 쇼핑에 중독이 돼서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습관이라는 건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행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뷰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엔데믹이 되면서 더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버티컬 커머스가 성장을 하면서 내년에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과연 이러한 광고와 이커머스가 어떠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2020년에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GDP가 그 역성장을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 IMF 때 역성장을 하고 정말 2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실질 GDP가 역성장을 한 해인데 그때도 국내 인터넷 광고는 그리고 이커머스는 각각 13%, 19%의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디지털 광고 그리고 이 이커머스는 경제 구조 자체가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고성장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 광고도 그렇고 뭐 거기에 동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도 그렇고 이 대기업은 경기가 안 좋으면 광고 버젯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영세한 중소 상인들로 여러 명이 다수가 수십만 명의 그 상인으로 구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도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중소상인은 광고가 곧 매출로 직결이 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광고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를 줄이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가 광고를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은 광고와 곧 이커머스 매출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도 생존을 위해서 광고를 계속 지속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시기에서도 오프라인 광고는 줄지만 이커머스 그 디지털 광고는 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도 일반 소매 업종은 성장을 못했지만 이커머스는 19%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프로는 성장주는 성장을 높이 해야 그만큼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서 주가가 다시 그 회복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국내에서 과연 한계 때문에 이 또 경쟁도 좀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향후에는 뭘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의 분야별로 좀 성장률을 좀 그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통적인 산업 부분, 광고, 커머스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경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엔데믹도 됐지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통적인 광고, 커머스 성장 외에 그 네이버 카카오는 핀테크나 컨텐츠, 이제 웹툰 그리고 해외 사업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이런 신사업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을 보면 지난 19년부터 23년 내년까지 그 성장률을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그 네이버가 17%, 카카오가 22%. 기존 그 광고 커머스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률은 이렇지만 이 신사업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41%, 카카오가 34%. 훨씬 더 신사업 부분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시장의 중심인 광고 커머스의 성장률이 좀 둔화돼도 신사업 부분에서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부분이 웹툰이죠. 웹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카카오가 19% 그리고 네이버가 거의 2배 성장을 한 상황이고 내년에도 각각 네이버 49%, 카카오도 23% 고성장을 지속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가장인 뭐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한국은 웹툰이 대부분 다 공짜로 사용을 하시지만 해외는 국내 대비 1인당 그 웹툰에 지불하는 사용 금액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료 사용 비율이 높아서 조금만 더 사용자 수가 늘거나 조금만 더 유료화 비율을 늘리면
굉장히 매출액은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더 많이 지불을 해서 외형 성장은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금방 수익성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가 내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핀테크 부분입니다. 올해 네이버페이가 23%, 카카오페이가 20%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23년에 외부 결제라든지 그리고 다 여러 가지 금융 플랫폼으로서 대출을 비교해 준다든지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증권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증권회사, 오프라인 보험회사, 오프라인 은행들이 영업을 하기가 참 이 규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좀 더 편하게 금융 소비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금융 소비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워낙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굳이 오프라인 금융회사의 도움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 네이버, 카카오 이 부분들이 이런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내년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모두 기존 사업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장 잠재력이 큰 웹툰, 핀테크, 해외 사업, 그리고 모빌리티 이러한 신사업에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성장이 아니라 두 자릿수 성장을 내년에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쪽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게임 판호가 그 시진핑 3기 집권이 되면서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그래서 북미 유럽 콘솔 시장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한 3, 4년 전, 2, 3년 전부터. 그래서 내년에는 그 PC 콘솔 부분으로 좀 게임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북미 유럽 PC 콘솔 게임 시장은 여전히 매년 8에서 10%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도 100조 원 이상 굉장히 높은 큰 규모의 시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게임사들이 사실 콘솔은 처음이지만 PC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글로벌 탑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행히 최근에 PC 게임하고 콘솔 게임하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PC로도 콘솔로도 동시에 같은 플랫폼 안에서 접속을 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이 이제 콘솔 게임도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PC 게임 개발력을 보유한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내년이 굉장히 좀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국 위주 중국에만 성공을 했던 그런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북미 유럽에서 성공을 하는 게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북미 유럽 콘솔 PC 시장에 좀 큰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성장은 이렇게 좀 잘 하는데 이렇게 최근 인터넷 게임사들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보면 19년, 20년, 21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 하향 추세.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좀 막혀가지고 신작 자체가 이제 좀 잘 중국에서 서비스가 안 됐고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개발 속도가 좀 지연되면서 신작 출시도 많이 적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좀 뉴스에서 기사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자들 몸값이 엄청나게 지난 2년 동안 오르면서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사업 부분에 좀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 23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걸로 개선이 되는 걸로 다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첫째는 그 개발자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49%가 올랐는데 근데 올해
2022년에 15%로 증가율이 좀 다운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판교 개발 인력 현황 같은 거 이렇게 업계로부터 좀 얘기를 들으면 일단 신규 채용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 몸값도 이제 예전만큼 이렇게 막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건비 상승이 지금 뭐 인터넷 게임사들 올해 실적 발표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둔화됐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정체인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부담은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신작 게임들은 내년에 좀 많이 출시되고, 네이버 카카오도 뭐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매출단에서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포시마코를 인수를 하면서 요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거라 기대했던 부분은 24년으로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인터넷 게임사들 탑라인 성장 뭐 올해 했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진 자체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반면에 주가는 올 한 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계속 미국, 한국 금리 인상이 되면서 실적은 뭐 성장률은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급격히 하락이 됐는데, 내년 전망을 계산을 해보니 실적은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좀 좋은 주가 상승률을 회복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